AM 1230, FM 106.3 HD2 K-Radio 우리 방송 오늘의 시사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주제는 트럼프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 평화협상회담이 주말 사이에 좀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마러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회담이 어제 열려 있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을 논의한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4년간 지속되어 왔었던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그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과 또 영국, 프랑스 언론이 각각 이 회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러시아의 입장은 무엇인지 그 시각의 차이를 통해서 상황을 상당히 좀 입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봅니다. 사실 이번 회담은 사전부터 치밀하게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수주 전부터 유럽 정상들과 여러 차례의 협의를 진행을 해오고 있었고, 제네바, 마이애미, 베를린 등지에서 미국, 유럽연합, 나토 관계자들과 만나면서 평화안의 뼈대를 만들어 오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총리인 스타머와도 회담 직전에 상세한 전화 통화를 가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는 어제 오후 1시, 현지 시간으로 1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라라고 저택 앞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포옹은 없었고 사무적인 악수로서 만남을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영국 가디언이 지적한 부분은 뭐냐면, 지난 8월에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을 박수와 함께 환영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담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1시간 15분 정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 통화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좋고 아주 프로덕티브한 내용이었었다라고, 생산적이었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후에 모스크바에서도 우시아코프 외교정책 보좌관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한 거죠. 이제 러시아 쪽에서의 입장을 먼저, 이 회담을 가지고 있는 과정 안에서 러시아 쪽에서의 그 입장 발표가 좀 있게 됩니다. 일단 통화가 아주 우호적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었고, 우샤코프는 트럼프는 합의 도달의 실질적인 전망에 대한 러시아 측의 평가를 주의 깊게 경청했다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폭스에서 보면은 트럼프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전하고 있었고요. 러시아가 수백 대의 드론과 미사일로 키이우를 공격한 직후였었고, 젤렌스키는 협상에서 강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의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러시아로서는 공격할 수 있는 최대의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 미팅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의 미팅이 시작되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이어져 있었던 이 회담에서 미국 측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또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그리고 사위인 쿠슈너 참석을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의장, 그리고 외무차관, 신임 주미대사 등이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배석을 하며 서로 각 나라별 사람들로 마주하는 그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회담 도중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노르웨이 정상들,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과 EU 집행위원장이 참여한 1시간 넘는 화상회의도 함께 진행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제 이 미팅 안에서 어떤 논의가 됐었을까요?
공동 기자회견, 그러니까 이 미팅이 있고 난 이후에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을 함께 한 자리 안에서 나왔던 발표는 20개의 항목 평화안의 모든 측면을 논의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계획의 90%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밝힌 것이었고요. 특히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에 관해서는 100%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라는 측면 안에서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차원에서는 모종의 결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안보 보장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까지 좀 도달했다라는 것이 이번 미팅에서의 어떤 좀 결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수치를 먼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95%에 근접했다는 말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했던 90%보다 조금 더 낙관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는 것이었고요. 회담 후에 폭스에서 이제 뉴스가 나왔던 기사 제목은 트럼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에 임박했지만 가시 같은 쟁점들이 남아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게 됩니다. 20개 항목의 평화한 골격이 거의 완성은 됐지만 영토 분쟁이나 정전 조건, 또 우크라이나의 승인 문제가 아직 미해결 상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회담을 가졌고 많은 사안이 논의가 됐다면서 전쟁을 끝내는 데에 많은 진전을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두 가지의 매우 가시 같은 매우 어려운 쟁점들이 있다라는 말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건 몇 주 내로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었던 모든 전체적인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항목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고 지금까지 쉽지 않은 협상이었다라는 것도 솔직하게 밝힌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보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이 아주 깊이 관여하게 되는 강력한 합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젤렌스키는 안보 보장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 이정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디언에서는 이 미팅이 끝난 이후에 트럼프, 플로리다에서 젤렌스키와 만나서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최종 단계라고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겠다는 군사적인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었던 게 가디언 영국 쪽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24라고 하는 뉴스 가운데에서는 프랑스 시간으로는 거의 그러니까 그 자정이죠. 자정 시간이 다 막 넘어가고 있는 시간 가운데에서도 이 뉴스를 놓치지 않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핵심 쟁점은 미해결이다라는 제목으로 전하게 된 게 프랑스 쪽의 입장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 좀 정리를 해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안보 보장에 대해서 100% 합의라고 단언한 반면에 트럼프는 전체적으로 95%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안보 보장 부분은 사실상 합의가 됐다는 의미로도 좀 익힐 수 있는 대목은 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주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보장을 하고 미국이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트럼프가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진 않지만 유럽의 안보 체계를 승인을 하고 지지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여지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5%라는 것은 트럼프가 말한 한두 가지 아주 매우 가시 같은 쟁점, 이게 바로 영토 문제, 특히 돈바스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바스에서 지체 없이 완전히 철수하라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곳을 비무장지대를 만들고 상호 철수하면서 국민투표에 붙이자라는 게 우크라이나 쪽의 입장이고, 미국은 중간에서 자유경제지대는 어떤가라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트럼프의 시간 압박까지 좀 더해지는 부분은
지금 협정을 맺지 않으면 앞으로 몇 달간 더 많은 땅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었던 내용이 됩니다. 결국 남은 5%는 단순한 숫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돈바스 지역을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지역으로 자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귀결하는 것은 돈바스의 영토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땅의 일부가 이미 빼앗겼다면서 일부는 아마도 쟁탈의 대상이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 빼앗길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협정을 맺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더 많은 영토를 잃을 수 있다는 압박인 셈이 되고 있고, 젤렌스키는 여기에 대해서 젤렌스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우크라이나가 전체가 다 같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누가 투표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땅이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친 우크라이나 민족의 땅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최종 합의는 우크라이나의 법과 또 국민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되고 의회 승인이나 국민투표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를 합병한 데 이어서 2022년의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 영토의 거의 한 12%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 루안스크 그 통칭하게 되는 돈바스 지역의 경우는 루안스크는 완전히 장악을 했고 도네츠크의 경우도 한 5분의 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의 작은 부분들도 좀 일부 통제하고 있는 곳들이 있죠. 자포리자나 헤르손, 그리고 하르키우, 수미, 미콜라이우, 여러 그 작은 부분들도 지금 러시아 쪽으로 통제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타협안으로 우크라이나가 철수한 돈바스 일부 지역을 자유경제지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측이 최근 공개한 종전안에서는 격전지인 도네츠크에 비무장지대를 설치를 하고 우크라이나가 병력을 물리는 면적만큼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서 빼는 만큼 러시아도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를 비무장지대라는 지역으로 남겨두고 그 안에서 휴전의 모습을 가지기를 우크라이나 쪽은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땅도 내 땅도 아닌 상태로 남겨두는 것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양보를 한 상태로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 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차지하지 않은 영토까지 다 해서 돈바스 지역 전부 다 러시아 거임. 지금 그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스크바가 먼저 60일에서 90일간의 정전에 합의를 한다면 이 계획을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정전이, 그러니까 잠깐의 시즈파이어를 하는 상태 안에서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제 밝혀진 제안 중에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국민투표라는 게 또 민주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좀 문제이기는 한 겁니다. 그래서 가시 같은 쟁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국민투표까지 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반댈세 그냥 진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상당히 또 대략 난감한 우크라이나 쪽의 입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시 같은 쟁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아마도 국민투표 없이 의회 승인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임시 비무장지대 같은 애매한 해법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은 것도 전문가들이 좀 전망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입장은 아주 강경합니다.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 직후에 크렘린 쪽에서의 외교정책 보좌관이 기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발언을 하나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제안한 일시적인 휴전 방안이 분쟁 장기화로 이어질 뿐이고 적대 행위 재개의 위험을 내포한다는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은 러시아 쪽의 입장도 지금 동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러시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적대 행위를 종식하기 위해선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지체 없이 철수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촉구가 어제 러시아 쪽에서의 입장으로 발표가 되고 있었고요. 현재의 전선 상황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정권이 돈바스에 관해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라고 압박하면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투표는 무슨 투표냐는 거예요. 돈바스 그냥 내주면 되는 거지. 이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의 러시아의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돈바스를 완전하게 장악하지 않고서는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었고, 푸틴이 지난 12월 19일에도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자포리자, 헤르손주에서 철수를 하고 나토 가입 의지를 공식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포함한 조건을 제시한 바 있었고, 여기에서 지금까지도 한 채 물러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가디언 입장도 러시아가 최대주의적인 요구를 철회할 기미가 전혀 없다라고 다루고 있고, 회담 직전에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500대 이상의 드론과 탄도미사일로 키이우를 12시간 동안 공격을 하면서 지금의 이 협상이 있게 되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마음을 막 흔들어대는 그 상황으로서 그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공격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이 공격을 통해서 4명이 사망하고 50만 명이 전력을 잃은 상태로서 이 회담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담 당일에도 러시아 국방부에서 동부와 남부 우크라이나에서 5개의 정착촌을 점령했다라는 발표가 막 있었고요. 그리고 우샤코프 러시아 보좌관의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끈질기게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경제 협력의 인상적인 전망에 관해 이야기했다라고 전한 부분이 러시아 쪽의 입장이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어제 회담 이후에 미국, 영국, 프랑스 언론의 시각은 각기 다릅니다. 미국의 폭스뉴스는 비교적 낙관적인 톤으로 20개 항목의 프레임워크가 거의 완성이 됐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협상의 진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반면에 영국 가디언은 훨씬 더 회의적입니다. 진정한 합의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거의 없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상황에 대해서 질문받았을 때 혼란스러운 답변을 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또 자포리자 원전이 러시아가 2022년에 전면 침공 초기부터 점령하고 있었던 유럽 최대 규모의 원전인데, 트럼프는 푸틴이 더 이상 이곳을 폭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이게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원전 시설 주변에 대한 공격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태고, 국제 원자력 기구가 중재하고 있는 현지의 정전 협정 아래에서 전력선 수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혼란스러운 답변을 했다라는 가디언의 지적이 좀 있었고요. 프랑스 24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집중을 하면서도 트럼프가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지 않으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게는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왜 러시아는 지금 이렇게 그냥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프랑스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자선단체 설립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현재의 외교적인 노력의 근본적인 결함은 침략자가 협상 테이블에 없다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한쪽이 제3자와 조건에 합의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요 교전국인 푸틴이 정전과 철수를 약속해야 된다는 것을 프랑스 쪽에서는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몇 주 안에 협상 성공 여부가 분명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앞으로 몇 주 안에 팀들이 다시 만나서 남은 쟁점들을 실무 차원에서 마무리할 것이고, 내년 1월에 워싱턴에서 유럽 정상들과 함께 추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라는 것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평화협정의 체결에 도움이 된다면 키이우를 방문을 해서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연설할 의향도 있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3자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것도 함께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거울을 들여다봤을 때요, 전쟁이라는 것은 막바지로 갈수록 오히려 더 치열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려는 듯 하다가 늦여름 더위가 한 번 극성맞은 기승을 부리고 나서야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것처럼, 한국전쟁 때도
1951년에 휴전 협상이 시작된 이후에 그때부터 2년간의 고지전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백마고지, 우리 아주 유명한 고지 탈환의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는 휴전 당일 아침까지 전투가 치열하게 계속됐던 부분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싸우는 게 전쟁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전선도 그런 국면에 접어들어가고 있는 모습은 아닐까요? 러시아는 회담 직전에도 키이우를 대규모로 공격을 하고 또 회담 당일에도 동부전선의 5개 정착존 점령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돈바스에서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하는 마지막 공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협상의 진전을 보고 또 러시아는 돈바스 완전 포기를 요구하고 우크라이나는 국민투표 없이는 양보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유럽은 실질적인 합의가 없었다라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협상의 모습이 90에서 95%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말했듯이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항목 하나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고 이 남은 5% 그 안에 담긴 게 바로 돈바스의 운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게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비무장지대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국민투표에 붙여질 것인가. 앞으로의 이 몇 주가 그리고 남은 5%가 4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의 끝을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역사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시사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고향의 맛을 전해드리는 미국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 한국의 법무법인 클라스와 한결이 합병해 10위권 로펌으로 탄생한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 유럽풍의 감성과 편안함, 고급스러운 웨딩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엘리에나 호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오늘의 시사 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사 소식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